네, 안녕하세요. 휴대 신노엽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의대에는 학교별로 좀 설명을 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급대별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합격을 했는지를 갖다 삼포도나 이런 것들도 다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의대만 설명드릴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올해 참 혼란의 시대죠. 그래서 의대 증원이 많이 확정이 됐죠. 그 다음에는 뭐가 생겼죠? 수시모집료가 자유전공학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죠.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항상 영웅은 어디에 난다? 난세에 난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 보세요. 19명 모집에 수능 최저가 얼마에 내신 최저가 1.3이었지만 2월 된 인원이 얼마에 한 명 이월됐어요. 등록자 18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지방에서는 100원 늘거든요. 그래서 100원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좀 공격적으로 그래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거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그냥 상담실인데 12월 말에 12월 28일에 전화 온 거예요. 조금 전에 일반고 학생 아버님이라고 전화하셔서 대표님 유튜브 보고 고대 계속 자격결 합격했다고 감사 인사 전화 왔습니다. 전 이분 모르시는 분이죠. 제가 그냥 유튜브에서 올렸는데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고대 개조업은요, 2023학년도에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한 비율이 7.7%밖에 안 돼요. 과거 영재고가 81%예요. 근데 고대 개조를 넣대.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항상 대학은 전형을 바꿀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전형을 바꿀 때는.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고대가 학교당 추천 전형 20명을 20% 줄이고 그걸 갖다 고대 개조으로 20% 늘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학 어디가에 가셔서 지금 자리에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2023학년도 고대 개적을 보면은요. 고대 전기전자공학부가 15명 모집에 충원이 60명. 그러니까 1단계 5배에서 다 뽑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50%컷, 70%컷이 없어. 고대가 빠뜨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에요. 대학 어디가에 등급컷이 나오지 않는 건 합격자가 3명 이하면 발표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75명 됐는데 72명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고대 개섭에. 그러니까 과거 영재고 애들 입장에서는 고대가 서울대 다음에 연대 고대가 아니에요. 서울대에 있고 카이스트에 있고 포항공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고대에 대한 카드 역설장이니까 써보는 거지 애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 근데 학교당 추천 전형에서 20% 줄여서 그걸 어디로 늘렸어? 고대 개적으로 늘렸어. 이거는 저는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이거는 분명히 과거 영재고 애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일반고 애들하고 다사고 애들을 갖다 20%니까 20% 늘려서 곱하기 5하면 1배수잖아요. 1배수는 일반고하고 자사고 애들을 백업해 놓고 과거 영재고 애들이 빠져나가면 이건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과 어땠죠? 저희 작년에 요 강남에 2.36등급이에요. 걔가 고대하고 무슨 요번에 고대하고 무슨 걔는 전기전자공학을 가고 싶은데 내신 등급이 얼마요? 2.36이요. 그럼 1차 내겠냐고. 요번에도 70%가 고대 학업부수형 전기전자공학 1.84에서 끝났는데 엊그제 고대에서 온라인 설명했죠. 70%까지 1.84. 여기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고대 학업부수형은 대신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수거학에 대한 학생분은 잘 준비를 했으니까 그냥 건축사회환경공학을 넣자. 그래서 걔가 건축사회환경공학에 붙었어요. 근데 고대 개적의 전기전자공학을 넣고 싶으면은 한번 어차피 지금 이래도 떨어지고 저래도 떨어지는데 선생님이 보고 고대 개적을 넣자. 전기전자공학을 갖다 추합으로 붙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지원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유튜브 보면서 그냥 유튜브에서 하면서 그냥 한번 이렇게 한 거죠. 제 말들이 다 100% 믿으시겠어요? 하면서 저건 미친 거 아니에요? 7.7%밖에 안 돼도 왜 늘어요? 그래 아무리 늘어났다 하더라도. 근데 결국 어떻죠? 요번에 제 말이 맞았죠. 엊그제 고대에서 온라인 설명했잖아요. 고대 온라인 설명했는데 과거 영재고 비율이 얼마죠? 81%에서 요번에 66%로 떨어졌어요. 고대 대서. 그리고 일반고 비율은 13.7% 늘었고 자사고 비율 19% 늘었고. 이래서 일반고하고 자사고 비율이 대거 늘었죠. 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입시는 뭐냐면 되게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갖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오시는 학부모님들 고상학부모님들 되게 많으시고 그럴 텐데 자 의대 정원으로 인해서 이제 큰 변화가 있고 무전공학과에 대한 고대도 지금 공과대학 무전공학과 33명 뽑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이 줄고
그 다음에 더 정원이 줄었죠? 이건 큰 변화가 있겠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고대 또 일괄합산으로 바뀌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실까 해요. 그래서 뭐냐면, 자, 시설학과 무전공학과 전형의 변화 쭉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의대 정원의 변화. 아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의대 정원의 변화 학교별로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해요. 아까 이제 정원 변화만 했어요. 의대 정원의 변화는 학교별로 어느 정도까지 제가 볼 때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이 가능한지. 저희가 휴부를 내서 얼마 정도까지 합격을 했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 지원 가능하실 건지들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의 영향은요. 왜 대단하냐? 어미 경희대 한의대 교과는 수능 최저가 3합사의 탐구 하나였거든요. 경희대 한의대 교과인데 내신 얼마까지 됐을 것 같으세요? 교과니까 한의대에서 원탑이잖아요. 얼마까지 됐을 것 같아요? 요거는 2.4까지 됐어요. 그쵸? 갑자기 꿈과 희망이 생기시죠? 아, 우리 아이도 그쵸? 꿈과 희망이 그쵸? 이게 바로 이제 수능 최저 영역. 근데 이런 수능 최저 영역에 곳곳에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보세요. 서강대 교과.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제가 210편에서 작년에 유튜브 210편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서강대 교과 3개역 각 3등급 된다 하더라도 애들이 충원이 많기 때문에 이거 내신 등급 큰 차이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요번에 서강대 교과 인문 3개역 각 3등급이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서강대 교과가 경영학과가 실질 경쟁률이 1.0대 1이에요. 너네들 다 붙었습니다. 같이 꿈과 희망이 생기시잖아요. 그죠? 오늘 뭐 그런 시간 한번 볼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보시려면 대학 어디가가 어제 보니까 2025년이랑이 드디어 떴다고요. 아직은 안 올라왔어요. 그럼 이번 주 이내에 대학 어디가에서 50%거 70%거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합격자의 학교별 비율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50%컷과 70%컷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 설명을 좀 드릴까 하고 그 다음에 대학들이 발표한 입시 결과 보면은 의외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전적으로 가시라고 하는 거는 연세대 인문계열 같은 거나 자연계열도 요번에 연세대학교 설명회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자료집 받으셨죠. 뒤에 보세요. 모집인원과 등록자가 있는데 모집인원과 등록자가 차이가 나는 데가 꽤 많아요. 이건 뭐죠? 죄다 빵꾸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에 대한 부분들을 봤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공격적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이제 학점에서 서류가 좋으면 내신 2개 등급은 극복할 수 있다. 그렇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좀 이렇게 준비하자.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갖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설학과 무정동학과예요. 자, 제가 볼 때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요. 요번에 서울대학교 자연 이과는 내신 무조건 내려갈까요? 저는 거기에 반대. 제가 분명히 내신 등급 많이 내려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기회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과 애들이 다 내려가요. 저는 그거 반대예요. 왜 반대냐? 자,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 준비하느라고 물리하고 지구과학을 했어. 자연과학. 의대 넣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리하고 지구과학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생명과학도 안 했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대 가는 애들이 그냥 한 애들도 아니고 다 물투와투 생태는 기본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물투 지구과학 했는데 내가 의대 간다? 이거 못 넣을 거예요. 애들도 늘 생각하지 않을 거고 내가 경쟁력 있을까? 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디는 생명과학하고 화학 계열은 이거는 내려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연 계열이 아니라 생명화학과 관련된 자연 계열은 이거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제 수도권 쪽 의대의 교과와 종합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그게 작년에 500 몇십 명이에요.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20대 1이었어. 근데 이게 몇 명 드러나요? 515명인가 했는데 660명 대 150명이 드러나요. 그럼 평균 경쟁률 20대 1 따지면 얼마가 되죠? 거의 한 3,000명 늘어나는 건 아니죠. 지원자를 갖다 예상을 했으니까 작년과 경쟁률이 똑같다고 가정을 한 거니까. 그럼 하나는 뭘까요? 경쟁률이 얕아지겠죠. 의대나. 그죠?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지방에서 못 올라와요. 그건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대구나 이런 데 올라올 수 있어도 왜 그런지를 제가 대학 자료를 보고 교육청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방 애들은 다 교과위주기 때문에 잘 못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애들이 어디서 올까? 제가 볼 땐 치대나 약대, 서울대 치대 넣고 연대 치대 넣고 서울대 약대 넣고 이런 애들이 요번에 서울대 치대도 그렇고 서울대 약대도 그렇고 다 2월 나왔어요. 왜 2월 나왔죠? 얘는 치대 되고 의대 넣고 그래갖고 의대 됐으니까 빠져나간 거예요. 총원이 아니라 2월이라니까요. 그죠? 2배수 뽑아놓고 2월이 나온 거예요. 2배수 뽑아놓고. 그쵸? 그러니까 뭐겠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된다? 치대 넣고 의대 넣고 이런 애들이 서울대 치대 넣고 의대 넣고 이런 애들이 제가 보기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대만 하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졌기 때문에 나 의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고 싶으면 서울대 의대가 안 되니까 치대라도 넣어볼까? 이래서 했던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많았죠. 많았기 때문에 2월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올해는 이 애들이 줄 거다. 준다는 얘기는 뭐죠? 의대에 합격할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다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최상위권 애들이 빠져나갈 거다. 저는 그래서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어디냐면 분명히 생명과학하고 화학은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그런데 제가 또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냐면 저는 또 흔적이 남잖아요. 제가 유튜브 계속 하니까. 제 유튜브에 제가 9월 10일 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9월 10일 날 유튜브 보세요. 저 유튜브 올라가 있잖아요. 그 200몇 편에. 9월 10일이면 원서 접수하기 바로 전날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번에 분명히 서울대 의용생물학부 지원해보세요.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한 거. 왜 9월 10일 날 올렸게요? 왜 제가 그날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이 지원 못해서 애들이. 왜 이미 다 정했거든. 근데 저희는 작년에 2.34 등급인 아이를 갖다 서울대 의용생물학부에 지원을 시켰어요. 걔가 서울대 의용생물학부에 붙었어요. 일반고 2.34 등급. 근데 이게 왜 그게 가능했냐라고 보면은 정말 뭐 제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뭐 점치는 것도 아니라 단순해요. 학부모님들은 전에 있는 입시 컷을 보고 애들이 그 등급 컷이 높아? 그럼 주저주저해요.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서울대 의용생물학부 떨어질 거예요라고 얘기했는데 떨어지긴 했어요. 떨어졌어도 14점 몇 대 1이야. 근데 왜 그랬냐면 서울대 의용생물학부가 계속 그 전까지는 70%까지 3등급 대였어요. 3등급 되면 과거 영재고 애들이 만만하다네. 푼하잖아요. 아, 나도 이게 가능성이 있어. 경제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그죠? 내신 등급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들어온다. 근데 1.8이면 애들이 좀 스트릭해져요. 그렇죠? 이게 될까? 이러니까 작년에 서울대 일반전형 어땠죠? 경쟁률 더 못 받았어요. 떨어진 학과가 서너 개밖에 안 돼요.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제가 예측한 서울대 응용생물학. 근데 이 얘기는 뭐냐? 서울대 응용생물학부에 저희 아이들이 지원해서 일반고 2.34 등급인 2.34 등급인 서울대 응용생물학부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올해 서울대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가 생겨요. 작년에 서울대 첨단융합학과는요. 학교에서 굉장히 푸시를 많이 했어요. 서울대 첨단융합학과만 하고 설명회마다 서울대 설명회마다 얘기를 해갖고 바람몰이를 했어. 근데 올해는 서울대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 이런 게 생깁니다 정도인 거지 바람몰이 안 해. 더더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농생명과학대학이거든요. 서울대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 언급도 안 돼 있어. 거기다가 더더욱이나 농생명과학대학에다가 인원도 어디야? 인원도 10명이야. 농생명과학대학에서 수시 일반적으로 뽑는 인원이 제일 적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항상 입시가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내가 좋으면 남도 좋고 내가 싫으면 남도 싫잖아요. 어디 가야 된다? 내가 싫은 데 가야 돼요. 내가 싫은. 그래서 서울대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 너무 저희는 요번에 저희 애들 지원시킬 거예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들 여기 계시면 이제 저런 얘기 할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이 얘기 들어도 일반 엄마들은 지원 못해요. 제가 보니까 이제 다 놓고. 근데 저희는 서울대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 지원시킬 거고 제가 작년에 서울대 첨단융합학과 분당 아이예요. 일반고 1.79 등급 합격시켰고요. 광역자사고 2점 해운대고 2.41.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 3.7 등급. 이 아이들이 첨단융합학과 합격을 했죠. 그리고 신설학과는 항상 4시 정도 가서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 이거는 생명화학 계열이잖아요. 그죠? 관심 가져보세요. 그 다음에 자 고려대 논술 전형 361명이 신설되죠. 그죠? 고대 논술 전형 361명 신설되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다른 거 학생번호 관리도 하나도 안 했는데 수능 최저만큼으로 맞출 자신 있어. 그러면 무조건 경영학과 있어요. 저는 무조건 된다는데 한 표. 미친 거 아니야? 수능 최저가 4 뭐야? 그죠? 그죠? 왜 경영학과가 4 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 안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죠? 그죠?
대학 측의 경영학과가 반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사화보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사화보 돼 있으면 내가 그냥 학생부 경영 없다 하더라도 그냥 논술 사화보면 맞추면 되는. 그런데 문제는 경영학과를 조회하고 수능 최저가 4.8이에요. 4.8이라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다? 자, 고려대학교가 요번에 학업부 수용에서 발표를 하면서 자, 뭐를 발표를 했냐면 이 박스플롯을 발표를 안 했어요. 박스플롯은 뭐냐면 박스플롯은 이제 연대나 나오는데 하단이 25%고 요게 가운데에선 50%고 그다음 점입 평균이 요게 75%예요. 요게 최저야. 이게 2023학년도 자료예요. 근데 올해 자료는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고대가 온라인 설명회에서. 그죠? 근데 이 박스플롯을 잘 보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대가 논술이 생김으로 해서 학업부 수용이 자 학업부 수용과 얘기가 얼마가 되죠? 정원이 20%가 줄었잖아요. 그죠? 20% 줄었으면 제가 볼 때 여기서 고민할 거예요. 자, 요 75% 컷인 데서 뭐 해당되시면 뭐 75% 컷인 애들은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왜냐하면 학업부 수용으로 그냥 늘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아이들이니까 제가 볼 때 심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 줄었어. 아 그럼 내가 70%컷 정도 돼야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박스플롯의 70%컷. 요번에 이제 고대가 대학 어디가에 발표. 요번에 엊그제 온라인 설명회 발표한 70%컷 정도 안에 들어오면 학업부 수용이 늘 거고 그 바깥에 벗어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논술로 갈 거예요. 제가 볼 때 요 이하이거나 이 밑에 있는 애들도 이제 논술은 극복할 수가 있으니까 수능 최저가 똑같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일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수능 최저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 입결이 내려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고대 의과대학의 작년에 학업부 수행에서 몇 명이 2월 나왔죠? 8명 2월 나왔잖아요. 8명이 2월 나왔죠. 8명 2월 나왔다는 얘기는 등급컷이 어떻게 된다? 2월 나왔다는 내려갈 수 있죠. 고대 수시 2월 보면 학업부 수용 이런데 2월 나온 학과들이 꽤 있죠. 그래서 내려갈 수 있다. 이 정원은 줄었지만 비슷하거나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대신 이제 이런 데를 노리려고 하면 내가 수능 최저 맞추고 그럴 때 수능 최저 잘 맞출 수 있는 데를 가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아주 이제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그 의과대학이 빠진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36명의 6배수여갖고 216명이었다가 얼마였죠? 작년에 29명의 5배수니까 145명이니까 1단계가 70명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자사고 애들이 많이 안 뽑힌 거예요. 자사고에 뽑힐 만한 애들, 그 전에 뽑혔던 애들에게. 일반고도 1.3등급은 안 뽑혔고. 그래, 일단은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최상위권, 내 수능 최저 맞지만 추정원이 많을 때. 제가 볼 때 올해 다녔고 경영경제도 내려가요. 고대 경영경제도 어떻게 됐다? 요번에 2월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서울대 경영, 연대 경영 다 빠져버리니까. 그쵸? 이거나 아니면 아예 비인기학. 수능 최저를 맞출 확률이 낮은 학과들이 있죠. 이런 데는 쭉쭉쭉 내려갈 수 있죠. 이런 데를 갖다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제 이거 자연계열이죠. 이거 75%컷 정도의 안에 있는 애들은 학업부 수용 늘 거고 그걸 넘어가는 아이들은 어디로 갈 거다? 그죠? 제가 볼 때는 논술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런데 하더라도 학업부 수용 넣으셔라. 저는 일부는. 그죠? 자 보세요. 근데 고대 공과대학 무전공학과 학업부 수용이 33명 모집을 하죠. 무전공학과가 이제 33명 모집을 하는데 자 이게 20%만 빠진 게 아니라 더 많이 빠졌어요. 전기전자공학과 얼마? 33명, 기계공학부 22명, 화공생명공학부 16명, 신소재공학부 19명, 산업교양 20%가 더 많이 빠졌죠. 이거는 뭐 때문에? 무전공학과 그죠? 공과대학 공학계열 모집하는 33명을 모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전기전자공학과 기계공학의 내신 등급 컷의 차이는 충원율 차이다라고 보는 게 전기전자 이렇게나 내신 등급이 차이가 날까? 그 1.84고 여기 보시면 어떻죠? 전기전자공학이 70%까지 1.84고 기계공학과 2.16이었죠. 이거는 뭐다? 충원율 차이예요. 충원율이 얼마였다? 충원율이 얼마냐면 전기전자공학과는 68.3%였는데 근데 이제 기계공학부는 얼마였죠? 그 기계공학부는 얼마예요? 충원율이 얼마였냐면 그죠? 90.9%죠. 충원율이 90.9%가 돼버리니까 얼마가 되면 실제 경률이 1.07%밖에 안 됐죠. 그게 내신이 내려가. 그렇죠? 그러니까 충원율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학업부 수용 공과대학 무전공학과 학업부 수용 어디까지 간다? 일반고 1.9등급 때. 저는 자사고 3등급 때까지는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고대 정보대학 인공지능학과 신설됐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컴퓨터학과나 데이터과학과가 있는데
면접 응시율이 55.1%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컴퓨터학과를 넣는 애들은 뭐랬다? 그러니까 고대 컴퓨터학과를 넣는 애들은 정시를 잘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접을 안 온 애들은 딱 두 종류 아니에요. 수능을 아예 잘 봤든가 수능 최저를 못 맞췄든가. 근데 데이터과학과 애들은 뭐랬죠? 또 수능 최저를 못 맞췄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면접 응시율이 어떻죠? 좀 적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 응시율 대비 면접 응시율을 맞춘 애들 중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그렇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얼마다? 그 얼마가 되죠? 충원이라니까 그 0.94. 그러니까 이번에 컴퓨터학과도 빵꾸 났죠. 그러니까 애들이 다 정시 잘 보고 그러니까 안 와서 빵꾸 났죠. 그래서 이번에 인공지능학과가 신설돼서 20명. 그러니까 일반고 2.0등급까지는 한번 지원해 보셔라. 하고 보세요. 그렇죠? 수능 최저 맞출 수 있고 이렇게 해봅니다. 자, 성균관대 자유전공 계열 신설되죠. 요번에 114명, 그 다음에 탐구형에서 신설됩니다. 근데 이제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 전형에서는 신설학과인 반도체 융합공학과와 에너지학과가 제일 낮았어요. 자, 물론 이제 더 낮은 학과도 있죠. 심리학과 3.1등급도 됐죠. 성균관대가 교과가. 근데 신설학과인데 보통 1.7, 1.8에서 끝나잖아요. 성균관대가. 그런데 어디서 끝났다? 1.97등급과 에너지학이 2.0등급에서 끝났다. 이 얘기는 신설학과는 항상 입결이 없기 때문에 내신이 낮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융합형에서 사회과학 계열 충원율이 394%고 인문과학 계열 충원율 429%고 공학계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유전공 계열은 5배수까지는 합격할 것으로 제가 볼 땐 예상이 되죠. 충원까지 따지면 여기에다 100%를 더해야 되잖아요. 충원이 적으니까. 그래서 일반고는 제가 볼 땐 2.2등급까지, 특목자서고는 4등급 때까지는 이거보다 낮아도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비교과가 좋고 이수 과목이 좋으시고 비교과 좋으시면 한번 해볼 만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설되는 학과들에 대한 물론 이제 뭐 한대 있는데 한양대 인터칼리지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건 인문계열은 10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좀 잘 검토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제 의대 정원의 변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자, 의대 정원이 아까 말씀드렸죠. 자, 서울대부터 이제 수도권 쪽에 있는 교과 종합으로 뽑는 인원이 작년에 516명이었고 이게 1807명이죠. 그러니까 평균 견해는 20대 1이었죠. 그런데 요번에 얼마가 되죠? 662명. 얼마 150명 늘어났죠. 평균 경쟁률 20대 1 잡으면 얼마가 된다? 거의 3,000명이 늘어난다. 그래서 근데 평균이 근데 3,000명이 늘어나는 거 아니고 이제 작년과 같은 경쟁률이었을 때. 그러면 이제 밑에서 올라올 수 있냐? 구조적으로 밑에서 올라오지 못한다. 왜? 자, 부산 지역의 학과들을 보면 1.0에서 1.5등급대가 부산진로진학센터에서 지원하는 경향을 보면은요. 어떻죠? 의대가 55.9%. 야, 이게 메디칼이 80%예요. 그 80%가 메디칼인데 얘네들이 죄다 어디 쓰죠? 다양한 아이들 보세요. 동아대 지역인재 교과, 고대 학교 추천 교과죠. 부산대 지역인재 교과, 인제대 지역인재 의대 교과, 부산대 지역인재 종합인대 여기 평균 1.2등급 되죠. 경상국립대 지역인재 교과 의대죠. 고신대 지역인재 특별 교과 의대죠. 죄다 애들은 뭐죠? 부울경, 호남, 충청권 이 애들은 죄다 다 뭐다? 교과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저렇게 인원이 는다 하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은 되게 제한돼 있다. 되게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애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치대나 약대에서 움직일 거고 아까 생명과학에서 움직일 거라는 얘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애들은 올라올 수 있지만 나머지 애들은 쉽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이러죠. 그러니까 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왜 또 안 되냐? 교과학교 종합을 왜 못 넣냐? 자, 요번에 이제 경희대 의학학 설명회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경희대 의대에서 뭐라고 했죠? 네오네네 상스 전형에서 1.0이죠. only 1만 있죠. 애들 표현으로 비만 내렸다 뭐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1.0인데도 합격한 아이가 30.2% 떨어진 애가 69.8%. 1.0등급에서 합격한 아이가 14.7% 떨어진 아이가 85.3%. 근데 오히려 2.3, 2.4, 2.5는 오히려 지원자는 적었지만 합격할률이 얼마죠? 3분의 1이죠. 33.3. 그러니까 비교과를 많이 보죠. 아주대 설명회 저희가 사진 찍어온 건데 아주대 의예과 최초 합격자가 일반고 비율이 60%였죠. 근데 등록자 기준이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가 반반이었죠. 자사고가. 그런데 합격자 산포가 어떻죠? 이렇게 되죠. 저희도 이번에 얼마 1.66등급인 애를 합격시킨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상 그 외 최저가 2.4부였는데 2.46 정도 저희가 합격을 했죠. 끝에서 두 번째겠죠. 이렇게 아주 되기 때.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산포도를 보면 어떻죠? 이게 이제 이렇게 내신 위주가 아니죠. 그죠? 이런 데. 다 보세요. 가천대 의예과 특목고 자사고 지원자는 55%였지만 합격자는 50%였다. 일반고와 자사고의 합격자 비율이 비슷하다. 반반 됐다고 보면 이게 설명할 때 얘기한 겁니다. 큐브레인에서 작년에 49.1대1의 경쟁률이었어요. 20명 뽑았으니까 982명이 지원했는데 80명의 아이들을 갖다 저희가 80명의 아이들을 갖다 1단계 합격을 시켰죠. 근데 1단계 4명이 일반고였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8명 중에 수능 최저를 맞춘 애는 3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7등급까지 저희가 합격을 했어요. 그렇죠? 강남에 있는 학교에서 1.7등급 정도까지. 그 다음에 지방에서 일반고 1.58등급도 합격을 했어요. 왜 그러냐? 가능했죠. 여기서 보세요. 의예과 보면은 어떻죠? 저희가 항상 특목고 자사고는 3등급 내외인 아이를 갖다 가천대는 합격을 시켜요. 저희가 매년 합격 안 시킨 사례가 없거든요. 가천대 의대는. 보시면 어떻죠? 산술적으로 보면 가천대 의대는 어디까지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일반고는 1.8등급 때까지 합격. 이따 선포도에도 봐도 1.8, 1.9등급까지 일반고를 뽑았다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는 어디죠? 3등급 때 초반까지. 약대 4등급 때 이제 저희가 합격시킨 아이. 작년에 외대부고 아이. 그렇죠? 광역자사고 아이는 2.9등급까지. 지방의 해운대고 아이인데 가천대 약대는 이렇고. 그러니까 이런 데들 비교과리 많이 보죠. 그런데 올해 인원이 어떻게 되죠? 가천대 의대가 20명에서 4배수 80명이었는데 33명에서 5배수 얼마가 되죠? 165명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배수가 되면 그래서 2배가 늘어나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일반고는 거의 2.0. 저희가 2.0도 합격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비교과 이수과목과 비교과 준비해서 이런 의대나 이런 데 올해 지원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수능 최저를 갖다 애들 잘 못 맞추죠. 그렇죠? 자, 빅5 스토커 혹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 찍어 두시면 의대가 이제 면접일이 다 겹치니까 아이들이 이제 중복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가천대 아까 말씀드렸죠. 가천대가 자 165명이에요. 3개월까지 1등급이 얼마만치 않죠. 그렇죠? 근데 특목고 자서가 그 4.5등급도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최근 2, 3년 사이에 이제 내신 등급을 갖다 해놓은 건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반고는 2.0등급까지 휴브레에서 합격한 사례가 있다. 근데 올해 이제 33명에 대해서 1단계 합격자가 얼마가 돼? 작년보다 80명에서 160명 늘죠. 올해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수 과목이 좋고 비교과 좋으면 지원해 보시라. 적극적으로. 카톨릭대 이제 고민되실 거예요. 카톨릭대 지역균형은요. 카톨릭대 지역균형 교과는 1.0이었어요. 바텀2 오셔야 되죠 하나. 그런데 계속 그 충원인은 5명, 충원인은 요번에도 6명이었는데 다 1.0이었어요. 그러니까 1.0일까 꿈꾸지 마세요. 그냥 1.0. 여기 이제 졸업 때 들어오기 때문에 그죠? 꿈꾸지 마시고 1.0 아니면 이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맞고 카톨릭대 학교당 추천 전형은 항상 학교당 1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400명 내외가 지원하는데 작년에 410명이 지원했고 수능 최저 통과자가 265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1단계 100명 뽑는데 100명 중에서 면접을 응시하지 않은 애가 16명. 그러니까 84명 중에서 수능 최저 통과자가 70명이었고 뭐가 있죠? 그러니까 충원이 있죠. 충원이 있어서 19명까지 충원이 44번까지 뽑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단계 합격자만 발표가 돼 1단계 합격만 된다고 하면 70명 중에서 44번까지 뽑혔으니까 합격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아마 강남에 있는 그 전교 1등 학생들 고민하실 거예요. 내가 서울대 직윤 넣을까? 카대 합충 넣을까? 근데 분위기는 어디죠? 카대 합충 넣고 서울대 일반 넣고 이런 분위기가 좀 많죠. 그러니까 그건 잘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울산대를 생각해서 서울대 직윤, 카대 합충, 울산대 의대할 때 면접일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작년에 일반고 1.19등급도 됐지만 카대 합충 1.2등급 때도 있고요. 1.3등급 때도 뭐 적기는 하지만 뽑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 등급에 부여받지 마시고 지원하시는 게 맞다. 저희가 재작년에 특목고 자사고 2.3등급이죠. 그렇죠? 합격시킨 사례도 있으면 학교당 1명이잖아요. 근데 과거 영재고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있다. 경희대는 이제 내신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대를 보면은요. 자, 고려대학교는 어떻죠? 고대가 고대 어디 입학처가 아니라 의과대학에서 올 1월 초에 발표했어요. 내신 높아졌고 일반고 늘었다. 제가 볼 때 내신 높아지고 일반고 낸 게 아니라
수시 2월 8명 나왔으니까 조금 이렇게 면피하려고 제가 볼 때는 한 게 아닌가 생각들어요. 그러니까 고대학교장 추천 전형은 거의 100% 일반고고요. 고대 대저부 80% 이상의 과거 영재고예요. 여기 일반고 거의 없고 여긴 다 일반고죠. 그 일반고가 늘었다는 얘기는 뭐죠? 고대 학부부 수용 29명 중에서 여기는 학교 추천전형 일괄이고 개여적합병 수능 최저가 없는 5배수인데 그 충원이 400% 나오겠어요? 의대인데 안 나오죠. 2월이 어디서 나왔다? 고대 학부부 수용에서 나온 거예요. 이따 실질적으로 봐도 실질적인 일이 1.0대밖에 안 돼. 근데 그럼 뭐다? 자사고 애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죠? 자사고 애들이 빠져나갔고 자사고에서 수능 최저를 맞출 만한 2.0등급대 전후인 애들이 1단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36명 6배수는 216명이었는데 작년에는 29명 5배수 145명 되니까 70명이 확 줄었잖아요. 일반고 1.3등급 때 안 뽑혔을 거고요. 1단계. 그 다음에 2등급 전후에는 특목고 자사고에 안 뽑혔을 거예요. 근데 특목고 자사고가 2.0등급 때 전후면은 어디죠? 정표 10등 이내 되거든요. 걔네들은 수능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높죠. 걔네들이 안 뽑기 때문에 뭐 수능도 어려웠던 데다가 수능 최저 수준이 낮았던 데다가 애들이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2월이 나오고 그래서 내신이 높아진 게 아니다. 이건 일반고 애들만 이따도 제가 이 합격자 3포도 보여드리면 아 이건 일반고 애들의 대부분이 평균이구나 라고 보시면은 높아진 게 아니에요. 특목고 자사고가 개정된 거죠. 근데 요번에 어떻게 됐나 무조건 내려가죠. 일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의외가 많아요. 서울대는 의외가 많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윤에 1.31등급이 된 애가 있고요. 그죠? 1.31등급인 아이가 저희도 서울대 직윤에 상턱시킨 애가 있고 서울대 일반전형에서 일반고 1.58등급밖에 특목고 자사고가 아니에요. 1.58등급 합격한 있어요. 제가 이제 보면은 작년 요번에도 어디냐면 서울대 일반 요번에 제일 높았잖아요. 15.64대1. 제가 일반고 1.22등급인 아이가 서울대 일반전형에 합격을 했어요. 1.195도 서울대 일반전형에 합격을 했고. 근데 이제 걔네들이 보면 뭐가 있죠? 그러면 걔네들 보면은 학생분 저희가 관리했으니까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럼 내신이 그러면 뭐가 어땠을까? 걔는 수학이 2개나 2등급이었고 과학이 3개나 2등급이었어요. 어머니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야, 수학이 2등급이었으면 서울대가 어떻게 돼? 됐어요. 근데 이제 뭐가 됐죠? 이수 과목이 좋아요. 그 다음에 학생부 내용이 좋고 물리학도 생태 있고 고급 과목들 다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내신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면 이수 과목이나 세특이나 이걸 갖다 커버한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합격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보시면 적절히 지원해 보셔라. 이제 성균관대가 이제 저는 제 예측이 좀 빗나간 데가 사실 성균관대예요. 성균관대가 저는 수능 후 면접으로 바뀐다 그래갖고 야 이게 면접일이 겹치게 할 줄 알았거든. 왜냐하면 성균관대는 계속 조금 대부분 다 빠졌거나 대부분 다 빠져 거의 다 1단계 되면 대부분 붙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조금 그러긴 했는데 그런데 성균관대 그래서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아 이거를 갖다 면접일을 겹치게 해서 서울대랑 겹치게 한다든지 해서 선택을 하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근데 요번에 12월 1일이면 성균관대가 어디와 같죠? 중앙대와 경희대와 같죠. 근데 중앙대와 경희대 같은데 이 얘기는 뭐냐면 1단계가 되는 거는 빡세긴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1단계가 되거나 빠져나간 애들은 많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서울대 넣고 연대 넣고 카대 넣는 애들이 다 넣죠. 물론 이제 나는 성균관대 안 넣을래. 이런 애들은 이제 자신 있는 애죠. 나 정시로 서울대 의대 갈래. 근데 이런 애들이 얼마나 돼 있어. 그러면 얼마나 이쁘겠어. 그죠? 근데 이런 애들은 그래서 강남에서 저희가 옛날에 모의고사 1등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성균관대 안 넣을 줄 알았는데 넣더라고요. 수능 당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수능적 면접이었을 땐 납치였으니까 그랬는데 이걸 이유로 돌렸죠. 근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서울대, 연대, 카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대신 1단계가 빡세겠죠. 서울대, 연대 카대 내려고 하는. 그런데 작년에는 성균관대가 전부 다 어떤 애들이 됐다. 일반고 1.1등급대가 됐는데 요번에 일반고 1.2등급 대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50명이 있고 25명을 5배에서 125명에서 요번에 50명에서 4배에서 200명 됐잖아요. 이원이 늘었죠. 그래서 일반고 1.2등급 대까지 1.3 미만이면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주대 보시면은 자 아주대가 작년에만 되게 높았던 거예요. 여기서 나오죠. 일반고 평균이 얼마였다? 1.27이었고 최저가 얼마였죠? 일반고에서 최저가 2.0. 그렇죠?
그 다음에 자사고 평균은 1.95였고 최저가 2.49 이게 맞습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2.4, 2.49입니다. 근데 이제 합격 하나 1.66이 있었고 이제 합격했는데 등록 안 한 애들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울산대 보시죠. 제가 볼 때는 저 울산대를 갖다 저는 아이들한테 울산대를 좀 권하는데 서울 애들이 좀 울산대를 안 쓰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자사고 애들도 안 쓰려고 해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제가 외대부고나 상상고 애들한테 제가 지금 요번에 고3 애들한테 권해도 전 용인과 그 다음에 전주에서 3년의 생활이면 충분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뭐 울산까지 가고 다시 대학 생활을 갖다 그럴 바엔 중앙대 의대 갑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죠? 애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야, 낫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래도 애들은 이제 안 쓰려고 하죠. 근데 이제 울산대가 이제 보면은 저희가 요번에 1.29였어요. 그 뭐 제가 자신 있게 저희게 1.29 등급이 아니라 저희가 합격시킨 대구 아니. 그러니까 덜 씁니다. 근데 요번에 보면은 자 14명이 5배수면 70명 있잖아요. 근데 34명이 5배수면 얼마가 되죠? 70명. 무려 1단계가 100명이더라. 근데 거기다가 이게 수능 최저 이걸 한번 보세요. 잠재역량 학종에 보면은 얼마까지 됐죠? 70명인데 수능 추적 충족 면접 응시와 수능 추적 충족이면 29번까지예요. 그러니까 1단계 얼마까지 40%만이 뭘 한 거예요? 40%만이 면접을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 29번까지였잖아요. 근데 올해 뽑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34명이라고. 이것보다 많다고요. 지금. 그쵸? 근데 작년에 1.29였어. 그럼 어디까지 간다? 저는 1.3등급 대나 이런 데 하면 넣으세요. 그쵸? 지역인재 경우는 넣으시라고 말씀드리고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도 이제 1.3등급 때 특목고 자사고 2.3등급 때까지는 저는 넣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그만. 그러니까 수능 울산대 의대인데도 오히려 면접 응시와 수능 최저 충족 40%밖에 안 되고 의외죠, 그죠? 면접 응시를 읽고 이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작년 기준으로 와갖고 했었을 때 1.29가 특목고 자사고 아닌 일반고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넣으시면 1.3등급 때까지 전에 잘하면 1.4등급 때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스탠다드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학생부나 이수 과목이 좋아야겠죠? 비수 과목이 좋아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된다. 이화여대는 이렇고요. 그래서 안 늘었습니까? 이번에 또 눈여겨보실 게 인하대죠. 인하대가 16명에서 얼마까지 늘었죠? 44명 늘었고 교과 지역 균형도 26명 늘었죠. 근데 교과 지역 균형은 보시면은요. 여기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30.8%예요. 그러니까 3개월 각 1등급이잖아요. 수능 최저 3개월 각 1등급이 얼마다? 30.8%다. 이거 감안해서 인원 늘었으니까 어디까지? 교과는 내가 1.15다. 강남은 쉽진 않겠죠. 1.15가. 그렇죠? 1.15면 뭐 인하대 안 가려고 하겠죠. 그치만 다 메이저 의대 가려고 하니까. 그렇고 대신 인하 미래인재는 조금 관심 가지세요. 이것도 일반고 1.3등급 이거 경우에 따라 1.4등급 때까지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인하대가 3년 전 내신 것 보면은 50%까지 1.8, 1.9연대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인원이 줄면서 내신 등급이 확 올라갔거든요. 그때 저희가 2, 3년 전에 요 청신국제고 2.9등급이나 애들 다 합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비교과가 좋으면 뽑아요. 근데 요번에 인원이 늘잖아요. 그 비교과가 좋은 애들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 되면 지원해보시죠. 1.3등급 때 이 정도 되면 지원해보시라. 이제 중앙대가 이제 융합형과 탐구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융합형이 올해 면접이 빠졌죠. 대신 탐구형이 면접이 올라갔죠. 학교 설명에서 뭐라고 했죠? 융합형은 골고루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고 탐구형은 관심 있는 학업 분야에 강점 있는 학생이 합격을 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반부 이렇게 이제 융합형과 이따 탐구 이제 삼포도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이따 제가 삼포도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가 저는 한양대라고 생각해요. 한양대가요. 자, 항상 입시는 뭐를 생각하셔야 되면 구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이제 서울대 의용생물학부나 고대 개석의 전기전자공학부를 계열적 중에 전기전자공학부를 말씀한 거는 이게 학교의 정책과 학생들의 흐름과 그죠? 학생들의 지원 흐름과 이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와서 6장은 진짜 어떤 면에서 심리 게임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구조를 한번 보세요.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또 명확히 저희랑 이제 제가 상담하는 저희 학우분들 이해를 하세요. 자, 한양대
추천형은요 수능 최저가 생겼죠. 그리고 추천형이죠. 과거 영재고가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오죠. 한약 과거 영재고가 내가 의대 쓰려고 하면 학교에서 전부 6개 모듈을 갖다 의대 쓰게 해요. 학생부도 다 없애버리고. 그죠? 그럼 걔네들은 어디 쓰겠어요? 수능 최저 준비하지 않으니까 포함되는 데가 늘 한양대예요. 그죠? 한양대, 뭐 성균관대, 고대 개적, 뭐 인하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한양대의 그것이 어디 39명, 30명 줄으면서 그대로 남아있어. 과거 영재고는 절로 가죠. 추천 안 해주죠. 과거 영재고 못 가게 하니까 의대. 자 그런데 이제 추천형이 이래. 또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외대보고 1등이야. 외대보고 1등은 뭘 받죠? 서울이 주긴 안 넣죠. 1등이 받는 게 뭐냐면 카대학추예요. 카대학추를 갖다 애들이 받죠. 그 다음에는 추천형이 뭐 있죠? 연대 추천형, 고대 추천형이 다 교과죠. 성균관대 이것도 뭐 성균관대 이런 데는 의대가 교과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 외대보고 1등이 자사고 1등이 받을 수 있는 게 카대학추인 거고 그 다음에 2, 3, 4, 5등이 받는 게 어디겠어요? 한양대학교 추천형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렇다고 외대국어에서 이게 11%까지니까 추천형 모두를 갖다 그 의대 간 애들은 좀 더 그러진 않겠죠. 거기도 이제 뭐 서성한까지는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내신 등급 안 좋은 애들은 걔네들은 수능체를 마칠 테니까 추천형으로 몰 거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1% 중에서 한 뭐 3%나 4% 정도만 그냥 그 애들한테 의대를 쓰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쓰면 또 학교 애들끼리 경쟁이 되니까. 자 그런데 그럼 걔네들은 몇 등이죠? 전교 2, 3, 4, 5등이죠. 전교 2, 3, 4, 5등이 서울대 의대에 외대고나 하나고나 이렇게 상상고별 2명 내지 3명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서울대 의대로 빠져나가고 메이저 의대로 빠져나갈 애들이 대부분 그 자사고의 추천형을 받는 애들은 구조적으로 내신이 좋은 애들일 거고 내신이 좋은 애들 자체는 어떻게 된다? 빠져나갈 거다. 그래서 기다리면 어디에 올 거다? 나에게 올 거다. 물론 수능치를 못 맞추면 꽝이고 학생부가 안 좋으면 꽝이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1.7등급 그 2, 3년 전에 그 서초고등학교 아이거든요. 1.7등급인 아이를 갖다 한양대 의대를 갖다 합격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비교과에 자신 있으면 저 등급까지는 추천형에 오히려 수능최저 3합사 통과하자는 높지 않잖아요. 저는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잖아요. 이게 서초고 아이예요. 1.7.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답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국대 천안. 여기가 수도권 거점대하고 지역인재를 안 뽑죠. 그래서 15명에서 40명 정도를 뽑죠. 근데 합격자 평균이 1.25고 1.4. 요번에 2.02등급이라니까 저희 상상고 아이거든. 근데 등록 안 했죠. 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최저가 1.39인데 그래서 인원이 많이 들어있고 수능 최저가 3합 5이면 좀 널널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 최저 3합 5, 수능 최저 3합4가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좀 들어오긴 할 텐데 인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고 이렇게 2등급 대 애들이 뽑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고 1.3등급 대 특목고 자서 2.5등급 대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보셔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저거 한 데가 어디죠? 저는 제가 볼 때 이제 한림대를 보죠. 한림대를 보면은 21명이면 5배수잖아요. 43명이 5배수면 얼마가 되죠? 그죠? 자, 105명에서 얼마가 되냐면, 그죠? 105명에서 얼마가 43명의 5배수면 215명, 110명이 들어가죠. 저는, 근데 이제, 70%까지 1.1이고 최종 등록자가 2.7이죠. 여기 비교과 많이 보세요. 저 내신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역인재 보세요. 70%까지 얼마죠? 3.32. 그 다음에 최종이 얼마죠? 5.03. 갑자기 강원도로 가고 싶죠. 그죠? 이런 일반고겠어요. 민사고 애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겠지. 지역인재나. 근데 이 얘기는 뭐죠? 비교과를 되게 이파서 번달한 자, 그렇죠? 그래서 1단계 뽑힐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1.4등급 때까지 분명히 되고 특목고자서고도 이 정도 등급 때까지는 된다. 이거 낮아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보수적으로 여기까지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합격자 분포. 연대 2023 활동 수용 보면은 어디죠? 1점. 맞아. 연대를 내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그죠? 연대 PT가 없어? 빠졌나? 그죠? 연대를 보시면, 연대 그냥 말로 말씀드릴게요. 연대 그 교과 추천형 넣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1.0대 이게 됐다 하더라도 이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대 추천형이 올해부터 온리 교과에다가 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1.0에 그 학교의 표준 편차가 15 미만이면 15 정도 전후거나 미만이면 넣으셔도 그렇지만 1.0이면 넣지 마세요. 올해 온리 교과이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연대, 의대 같은 경우 50%까지 1.1이고 70%까지 1.18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일반고 1.22등급인 아이가 연대, 의대 합격을 했어요. 일반고 1.2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산술적으로 뽑지 않고요. 충원율이 얼마였다? 50%였어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4배수가 되고 충원을 되면 실제 경쟁률이 얼마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1.12, 1.1,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1.2등급대라도 이거 내신이 너무 1.12, 1.18 너무 높으니까 그죠? 연대를 갖다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볼 때 연대 넣어보세요. 제가 1.22등급이 연대 최초합에서 합격을 했어요. 연대 활동 우수형에. 그쵸? 그리고 이제 카톨릭대 삼포도 보세요. 카톨릭대 삼포도 보면 2024년도에 어디까지? 1.2등급 때까지 4명 됐고 2023년도까지는 이렇게 한명정도가 이렇게 됐죠. 그쵸? 이런 이제 삼포도를 가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울산대가 이제 삼포도가 이랬죠. 근데 울산대가 요번에 대거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울산대 삼포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가 제가 2024년도 1.1등급 때까지만 됐다 그랬어요. 요번에 1.2등급 때까지는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인원이 늘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가 이제 보면은 그 고대 합격 추천 전형이 있는데 고대는 제가 볼 때는 그 일괄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갈 거다. 제가 볼 때 고대가 이렇게 갈 겁니다. 2022년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신 등급에 내가 비교과 자신 있다라고 하면 일괄이기 때문에 차 보면은 2022년도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 한번 해보세요. 가천대는 삼포도가 이랬습니다. 어떻죠? 1.8등급 때까지 일반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디죠? 일반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1.9등급 때도 돼요. 2022, 2023년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죠? 특목고 자사고 이런 것까지 된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천대 이러기 때문에 아주대도 보면 삼포도가 이렇게 돼 있죠. 아주대 삼포도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특목고 자사고의 삼포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주대 같은 경우도 올해만 2.49에서 끝났지 작년, 재작년에 얼마에서 끝났죠? 3.2등급 때 3.5등급에서 끝났죠. 그래서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는 근데 인원이 지금 2배 늘죠. 그러니까 아주대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셔도 된다. 자, 경희대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한양대. 한양대는 이게 서로 나오면 다 채워진 삼포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때 2022년 저희가 이제 1.7등급 대 합격하는데 일반 또 해보셔도 서로 나오면 안 될 겁니다.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는 제가 볼 때 1.4, 1.5, 1.6 자신 있으신 데서는 이수강과 학생부가 좋으시면 중앙대 확실히 다빈치형이 탐구형 이제 다빈치형이 융합형으로 바뀌었죠 명칭이 그죠? 그리고 탐구형인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다빈치보단 탐구형에 대한 내신 등급이 일반고의 내신 등급이 좀 낮죠. 그죠? 근데 더더욱이나 요번에 이제 탐구형이 1단계 뽑고 3.5에서 뽑기 때문에 이 정도 상포되면 지원하셔도 될 것 같다. 근데 인하대 이렇고요. 뭐 같습니다. 한림대 이랬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의대 증원이 한번 이제 의대 이제 알아봤으니까 치대 약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의대 증원이 그럼 치대 약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 치의학과가 얼마가 되냐면 25명 모집합니다. 근데 작년에 수시 2월 2명 나왔어요. 서울대 약학과가 일반 전형 29명 모집하는데 2024 작년 요번 입시에서 수시 2월 1명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서울대 치대나 서울대 약대 넣는 애들은 의대를 갖다 중복해서 많이 넣는 거예요. 의대 넣고 서울대 치대 넣고 의대 넣고 서울대 약대 넣고 의대 되니까 의대로 빠지죠. 근데 저희 애들은 서울대 치대 되고 한양대 의대 되는데 서울대 의대 갔고 저희 애들은 서울대 치대 되고 인하대 의대 되는데 서울대 그냥 서울대 치대 가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2월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모집 정원에 그죠? EBS 뽑으니까 그렇죠? EBS 뽑으니까 그 모집 정원보다 더 많은 애들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수능 최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연세대 치의학과도 보면은 연대 치대 보세요. 수시 2월 2명 나왔어요. 12명 모집에 요번에 연대 자료집 보시면 나왔는데 17.25대 1이었고 충원인은 8명이었고 50%까지 1.31, 70%까지 1.49였는데 등록 인원이 얼마다? 10명이다. 2명 등록 안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면접 응시율 80%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2019대는 면접 응시율이 단과대학교는 몇 프로다라고 발표하는데 그냥 그 연대는 그 입학처장님이 면접 응시 평균 80% 되고요. 그 애들 대상으로 수능 최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80% 잡은 건데 적은 편차가 되게 크더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면접 응시율 80%에 수능 최저 충족률 63.6%,
충원율 60%인데 실질 계산하면 1.2거든요. 근데 2명 2월 나왔어요. 연대 약대 수시 2월 3명 나왔습니다. 근데 연대 약대는 저희가 안양에 있는 아이들 재작년에서 작년인가? 작년 1.9등급이 1차 합격을 했어요. 근데 1.92등급인가 다니는데 수능 최종 못 맞춰서 안 됐거든요. 근데 연대 약대는 매년 빵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연대 약대 요번에 그 대학에서 나눠진 자료에서 보더라도 등록자 3명이라고 나오죠. 그전에는 등급각 나오지만 그것도 빵꾸예요. 한두 명. 왜냐하면 구조를 말씀드리면 연대 약대가 빵꾸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서울대 약대 29명이죠. 성균관대 약대 30명이죠. 중앙대 약대 합치면은 얼마죠? 30여 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대 약대는 분명히 아이들이 의대 쓸까 약대 쓸까 하다가 서울대 약대 쓰고 의대 쓰는 애들이 있으니까 해요. 근데 약대만 넣는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 약대 정도 아이들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갑니다. 근데 연대 약대는 얼마냐면 구조가 6명이에요. 6명인데 이걸 보세요. 15.83대 1에서 4배수 뽑는데 자 여기서 보면 면접 응시율 그래 80%라고 쳐. 그리고 그럼 4배수에서 80%면 얼마가 되죠? 3.2배수로 줄죠. 3.2배수에서 수능 최저 충전율 51.9%야. 그럼 얼마가 되죠? 1.6배수로 떨어져. 그쵸? 1.6배수가 되죠? 그 1.6배수면 6명의 1.6배수면 얼마가 되죠? 6명의 1.6배수면 10명이에요. 10명. 그쵸? 10명이라는 얘기는 서울대 합격자 수 29명보다 훨 작죠? 그럼 어떻죠? 애들이 다 빠져나가겠죠. 충원율이 33%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충원 더 많이 나왔어요. 3명이나 이올랐죠. 그러니까 면접이 얼마다? 80%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연대, 약대 수능 최저는 뭐하고 똑같죠? 의대하고 똑같잖아요. 1등급 2개 있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등급 미만, 2등급 정도 요번에 아까도 얘기했죠? 치대 약대가 제가 볼 때는 치대 약대에 있는 애들이 수도권 의대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갈 거다.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저는 2등급이어도 그렇죠? 비교과가 좋다고 판단 드시고 이렇게 드시면 연대학대 어버스텐 연대학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단계만 되면 무조건 돼요. 물론 수능 최저를 맞추셔야겠지만 중앙대도 어디죠? 융합형 15명 모집에 충원율 100%였고 합격자 평균 1.86이었고 중앙대 탐구형이 어디죠? 22명 모집에 충원율 104.5%인데 합격자 평균 2.05였고 이것보다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학교가 아직 50%고 70% 발표하지 않고 평균만 발표했거든요. 자료집에서 설명해서 이것보다 내려가는. 그러니까 저희가 중앙대 약대 같은 경우는 2.3등급인 아이가 경북대 약대가 되긴 했는데 중앙대 약대 예비 붙었어요. 그러니까 비교과가 좋으면 일반고에 2.3등급 때 작년에 예비였는데 올해는 그 정도도 비교과가 좋으면 붙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의대 치대 약대 수능 최저 영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대 고대학교장 수천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얼마였다? 32.5%였죠. 근데 확실히 이제 비슷한 수능 최저라 하더라도 뭐가 되죠? 의대하고 치대 약대는 다르죠. 약대는 얼마다? 중앙대 지역균열 교과죠. 실력 편성포를 확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합3 정도가 되면 이게 30%대입니다. 가천대도 이렇게 30%대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보고 하시라면 내가 1단계만 되고 수능 최저 맞추면 얼마 남을까 딱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지방에 있는 애들은 내신은 좋아도 수능 최저 못 맞추기 때문에 2월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울산대도 보니까 어떻죠? 면접 응시율과 수능 최저가 40%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3합4인데도. 그쵸?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경희대 다 교과거든요.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가 3합4 탐구하는데 수능 최저 충전율이 이렇게 학과마다 차이가 납니다. 의예과는 68.7%, 치의예과는 44.3%, 약대는 31.7%, 한의대는 35.3%. 그쵸? 요걸 보시면 이따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또 이렇게 이제 등등등 수능 최저 해놨죠. 고대 인문계열이 62.4%, 자연계열이 3합7이 54.1%. 이게 이제 수능 최저 충족을 갖다 어느 정도 이제 의대, 치대, 약대와 일반 계열들은 어느 정도 될까? 중앙대 교과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해놨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사진 찍어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영향이 어떻게 보냐? 이걸 보세요. 경희대가 요번에 결과입니다. 경희대를 같은 교과죠. 지역균형이니까. 그러니까 70%가 물론 이제 교과에다가 30%가 서류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의대는 이렇게 됐죠. 근데 제가 이제 눈여겨볼 때 교과니까 한의대 교과를 보면은
일단은 요즘 한의대가 인기가 덜하잖아요. 인기가 덜해도 그래도 경희대 한의대는 원탑이잖아. 그런데 자 경쟁률이 6대 1이었는데 수능 최저 맞추니까 2.1로 떨어지는 거예요. 35.4%밖에 안 되니까. 근데 애들이 뭐가 있죠? 충원합격 예비번호가 8명 있죠. 그죠? 그럼 얼마가 되죠? 17명이 충족을 했는데 8명에다가 충원이 8명이니까 얼마가 된 거예요? 16번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마치고, 그죠? 이거는 뭐 일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괄이니까 17명이 수능 최저를 통과했는데 16번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잠깐만 이런 결과. 갑자기 꿈과 희망이 생기잖아요. 경희대 한의대 교과인데 어디까지 됐다? 2.3, 2.4등급 대가. 이건 경희대가 말. 제가 또 하면서 안 믿으실 거 아니에요? 저 뻥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텐데 경희대 이번에 설명했던 자료죠. 경희대 한의대 수능 최저 3합사에 통과하면 갑자기 꿈과 희망이 생기시죠. 그래서 애들 수능 꼭 열심히 시키세요. 그죠? 이렇게 기회가 있다. 자 보세요. 연세대 온라인 설명회. 근데 연세대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저거 한다?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면접 응시율을 그러니까 면접 대상자 기준이다. 면접 안 온 애들은 평균이 80%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충족률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의과대학 72.7%, 치과대학 63.6%, 약대 51.9%. 약대가 떨어지죠, 그죠? 확실히 이제 의대, 치대 이렇게 보면은 그죠? 1등급이 2개 이상인데, 근데 연대 의과대학 면접 응시율 보면은 실질 경쟁률이 얼마밖에 1.55대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고 1.2등급에 1.2등급 1.3 미만이면 연대 의대에 단들은 지원해 보세요.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저는 비교과가 자신 있거면 강남 애들 내신이 너무 높지 않아?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일반고 1.2등급 저희가 붙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세대 전기전자공학 면접 응시율 80%인데 뭐 하면 충원율 하면은 1.3가다 4명이 2월 나왔어요. 그러니까 면접 응시율 80% 아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치대 약대는 저 면접 응시율이 저보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의대는 80%를 하더라도. 자, 한양대도 이렇게 얘기했죠. 한양대가 학생부 지원자가 1.69였고 충원율이 285.2%였고 1.37이었다. 우리 한양대 교과 내차라는 얘기는 알고 이걸 갖고 한양대가 올해부터 수능 최저가 교과에 생기잖아요. 3합치를. 이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년하고 구조가 다릅니다. 제가 왜 구조와 흐름과 판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작년에 한양대 교과는 수능 최저가 없어져. 지방에도 많이 옵니다. 3합7이 어디였죠? 성균관대였죠. 그런데 3교역 각 3등급은 서강대였죠. 그런데 서강대가 3교역 각 3등급인데도 어디였죠? 경영학과 있다 보면 다 죄다 붙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수능 최저 뭐가 없어지냐면 갑자기 수능 최저가 없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3합7이 생기는 게 다 성균관대, 한양대. 이러면은 3합7인 그룹인 애들이 쪼개지겠죠. 반드시 올해 컷보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작년에 저 학교 내신 컷이 어땠어 이렇게 몰아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판을 읽으셔야 돼요. 판을.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이랬죠. 그 서강대와 한양대가 뭐냐면 수능 이거 시민례전 할 겁니다. 작년도 결과 갖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최초 합 기준으로 수능 최저 충족한 애가 66.4%였고 등록자 기준으로 보니까 33.3% 떨어지더라는 거죠. 지원자 2,082명 중에 그죠? 최종 미충족자가 1,022명이었고 충족한 애가 1,060명이었는데 아까 충원율 285.2% 다 713명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338명 모집에 몇 명만 남더라? 347명만 남더라.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작년에 합격자 평균이 2.37이었는데 평균이 1.73으로 떨어지더라고. 시뮬레이션을 본 거예요. 심지어는 그죠? 3등급대인 아이가 떴더라고. 물론 작년에 떨어졌죠. 근데 얘네들이 수능 최저 3합 7을 맞췄기 때문에 붙은 차.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항상 그죠? 만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그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원하시는 애들 작년에 떨어졌겠지만 올해 넣었을 거라고 한양대가 얘기하고 이게 바로 수능 최저의 영향을. 자, 학생부 교과 경쟁률. 자, 서강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문 이렇죠? 자연 이렇습니다. 자, 인문 보세요. 학생부 서강대 PT입니다. 또 제가 얘기하면 잘 안 믿으실 테니까 그냥 대학교 PT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리는. 그쵸? 자연은 어떻죠? 이랬죠. 얼마 안 되죠? 1.7대 2대 1밖에 안 되죠. 이거 보세요. 서강대 교과인데 16개 학과 중에서 우리 8개 학과가 빵터였어요. 그쵸? 뭐 경영학부 얼마지? 18명 빵꾸나고 다 이렇게 빵꾸나죠. 교과인데
그러니까 융합 미디어학과 같은 게 인기학과잖아요. 근데도 2차 상호 등급이 됐어요. 왜? 빵꾸 났으니까. 교과인데. 근데 올해 어떻게 된다? 올해 서강대 교과는 조심하세요. 왜? 한양대 교과가 수능 최저가 없어졌잖아. 지방에 있는 애들이 수능 최저를 갖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능 최저 때문에 이제 지방에 있는 내신 성적 좋았던 애들이 보험이라고 해서 한양대를 넣었는데 올해 지방에 있는 애들은 수능 최저 못 맞출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애들이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다? 서강대 교과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강대 교과는 내신이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고 저게 빵꾸가 안 날 가능성이니까 그 판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아 저러니까 나 꿈과 희망이 생겼어. 서강대 이랬다가 올해 잘못해 큰 거 다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성균관대와 한양대가 3학期이 똑같잖아요. 여기가 쪼개집니다. 쪼개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 내신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오히려 제가 볼 때 3학期를 마칠 수 있으면 어디를 넣어라? 서강대와 성균관대하고 한양대 중에서 교과는 생각하셔라. 성균관대도 교과 학교장 추천 심리학과가 내신 3.1등급까지 갔죠. 그렇죠? 이렇게요. 대학별 합격자의 합격별 비율을 파악해야 등급 컷을 제대로 이해한다 이랬죠. 여기서 보시면 어떻죠? 일반고와 자공고 비율이 서울대 비율은 30%죠. 일반 전형 30%입니다. 서울대가 직윤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직윤하고 일반 전형 합쳐서 거의 50% 가까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되는 서울대 일반 전형의 50%컷, 70%컷 대다수는 다 특목고 자사고라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일반고인데 항상 30%.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항상 30% 정도는 일반고는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연대가 어떻죠? 최초 합격자는 얼마가 되죠? 34.6%, 44.4%인데 일반고 비율이 있죠. 그런데 등록자 기준은 60% 확 늘어나죠. 이 얘기는 뭐다? 최초 합격하나 했던 그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서울대로 빠져나간 거죠. 자연교회로 카이스트로 빠져나간.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60%는 없죠. 그 일반고가 얼마가? 일반고는 50%, 70%는 특목고 자사고. 물론 이제 학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내신을 보고 판단하셔야겠지만, 근데 연대도 뭐다? 최초 합격자의 일반고보다 특목고 자사고가 많다는 얘기는 비교과를 많이 본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내신이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라 최초 합이었을 때는 이거보다는 어디다? 특목고 자사고가 더 많이 뽑혔을 거예요. 그렇죠? 자, 고대학업 수형에 보면 일반고 비율이 얼마가 되죠? 57.8%. 나머지 특목고 자사고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고대 궤적을 보면은 인물은 어떻죠? 외고 국제고 일반고 비율이 19.5%였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자연을 보면 일반고 비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고 비율이 2023년도 7.7%였는데 13.7% 늘었죠. 과거 영재고가 81%였는데 62.7% 떨어졌죠. 그렇죠? 이렇게 고대 궤적의 자연이. 자, 성균관대 보면 일반고와 자공고를 합치면 거의 50%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한양대도 보면 일반고와 자공고 비율 보면 거의 50%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수성안까지는 일반고와 자사고 비율이 얼마까? 이렇게 5대 5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경외시 라인으로 가면 일반고 비율이 70%입니다. 건국대, 동국대 가면 일반고 비율이 80%고요. 그 밑으로 가면 일반고 비율이 90%.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걸 갖고 제가 50%컷, 70% 컷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학들이 발표한 입시 결과에서 보면은 이제 이걸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대학들이 발표한 입시 결과를 보면은 자, 도고동문과 빵꾸죠. 영어영문과 빵꾸죠. 사학과도 빵꾸죠. 철학과도 빵꾸죠. 그죠? 경제학과도 32명, 29명인데 빵꾸죠. 그죠? 경영학과도 49명인데 48명 빵꾸죠. 죄다 빵꾸 나지 않았나요? 1단계 합격하고 수능 제가 맞추면 붙는다. 그러니까 더 내신 등급 컷에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원 전략 그걸 다져라.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전기전자공학과도 39명인데 29명 빵꾸죠? 다 빵꾸입니다. 사회환경시스템 빵꾸, 기계공학부 빵꾸. 그렇죠? 의외 아니에요? 저렇게 많이 빵꾸가 난단 말이야. 그렇죠? 이건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니까. 그렇죠? 대학이 발표한 자료. 등록자가 지금 적잖아요. 그러니까 연대가 고마운 거예요. 이런 자료를 줘야지 우리가 좀 지원 전략 세우기 때문에 요번에 자료집에 모집 인원과 등록자를 다 했잖아요. 이걸 보면 생각보다 연대가 저렇게 빵꾸가 난다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단계 뽑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부를 이수 과목과 학생부에 대한 부분 잘 맞추셔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연대 국제영은 말할 것도 없죠. 자, 뭐
고대도 이제 보면 고대 입시 결과 요번에 70%건 이거 이제 고대는 이제 어차피 70%건만 나와서 빵꾸 나온 이유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에 스카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고대 무슨과 수시 2월 나왔습니다. 그거 보시면 빵꾸가 약간 나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뭐 등등등 고대 궤적의 70% 컷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대학이 뭐라고 했죠? 이런 얘기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경희대 교과잖아요. 교과 지역 균형. 그러니까 70%가 교과하고 30%가 서류예요. 그러니까 700점이 뭐가 들어가냐면 700점이 이제 교과 성적이고 300점이 서류 성적인데 자 1등급하고 1.5등급의 점수 차이가 몇 점이죠? 8.96이죠. 그런데 여기서 AA하고 AB하고 서류평가 하나 차이가 몇 점이죠? 9점이에요. 서류평가 하나가 내신 얼마다? 0.5등급이에요. 교과만. 그럼 네오르네상스 전형 100%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크지 않을까요? 이걸 보세요. 한양대학교가 이번에 설명회 때 얘기했던 자료죠. 한양대가 학생부 종합에서 1등급하고 2등급 때 유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연의대 일반고 최종 등록점입니다. 통합고 자사고가 아니라 뭐냐면 내신이 가장 좋은 아이가 1.07이었고 1.3과 1.9에 70%가 몰려있는데 일반고에서 내신 성적이 가장 낮은 아이가 3.98등급인 합격한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인문도 내신 성적이 가장 좋은 아이가 1.23이었고 1.5와 2.2에 70%가 몰려있는데 그죠? 가장 몰려있는데 내신 성적 가장 낮은 아이가 일반고에 3.58등급 합격한 아이가 있는 거. 상경은 경영학과, 파이낸스, 경영, 경제금융학과 다 익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1.32등급이 합격한 아이가 있고 1.5와 2.1 사이에 70%가 몰려있는데 내신 성적 가장 낮은 아이가 얼마다? 3.73등급도 합격한 아이가 있다라. 일반고죠. 그럼 얼마죠? 거의 내신 등급을 갖다 인기학과도 2개 등급을 커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이렇게 대학들이 바라보는 이런 내신 등급에 대한 비율들을 보시면은 그렇죠. 자, 이번에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자 보시면 어떻죠? 뭐 등등등 저희가 이제 학교 이렇게 보면은 자 뭐 서울대 소비자학과 일반고에 1.8등급대 있고 1.95등급이 서울대 경영고대경영 붙은 아이가 있고 이렇게 등등등 있죠. 2등급 때. 근데 뭐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스카이에 붙은 애들 보면 요번에 이제 이게 뭐 시간이 없으니까 국제고에 2.98 이게 서울 국제고 아이거든요. 서울대 경제학과 붙었고 3.01은 서울대 경제학 붙죠. 강남에서 아까 그랬죠. 이제 의예대는 보여줄 텐데 1.7등급대가 어디죠? 그래서 1.77등급인가? 1.77등급이 여기 서울 세종고에 서울대 수의학과 붙은 아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이런 애들이 서울대 수의학과, 서울대 첨단융합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했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디죠? 4.68등급까지 고대 차세대 통신 연대하우스 4.3등급까지 4등급대가 연대 그죠? 그 10평형 이거 외대부고 아이죠. 4등급대가 이렇게 그래서 고대 차세대 통신 이렇게 합격한 아이들이 있죠. 요번에 합격한 아이들입니다. 그다음 의학계열 보세요. 의학계열은 아무래도 이제 뭐 1.0등급대 하나 잘하는 애들이니까 서울대 되고 다 되고 됐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서울대 1.19가 서울대 고대 성균관대 의대 됐고 카대 성균관대 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2등급이 어디죠? 서울대 일반전형 의예과 됐고 연대 활동무 수행 의예과 됐어요. 아까 제가 1.29등급이 울산대 그죠? 제가 최소로 됐다고 했죠. 예인 거고 그 다음에 1.4 이렇게 등등등 됐고 여기서 이제 1.5등급대에 가천대 의대 되고 그죠? 이렇게 등등 됐죠. 1.7등급이 한양대 의대 된 애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아까 1. 서울대 수의학과 말씀드렸고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2.46이 아까 아주대 의학과 말씀드렸고 그 2.4등급대. 그다음에 2.95등급이 경희대 치대. 그죠? 합격한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천대 의대는 2.8등급, 뭐 2.85등급 가천대 의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이제 약대는 어디냐면 4.등급대까지 4등급대가 이렇게 합격한 아이가 있죠. 결국은 그 이수 과목이나 비교과가 좋으면은 내신에 대해 아까 대학이 얘기했죠. 일반고도 2개 등급 커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죠? 학종.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학종 이렇게 준비하자 해서 학생부 종합은 활동이 아니라 학습이에요.
자, 대학이 얘기하는 거 보면 고교와 대학이 교육과정 연계 중심, 교육과정 연계 중심이라는 활동이 아주 특수파라는 얘기잖아요. 너 무슨 과목 돼? 그래서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수네요. 너 무슨 과목 이수했니? 계속 얘기하죠. 학생부 이수네요. 그러니까 학생부 이수내역이고 서울대학교가 아까 이제 그 이윤학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포함, 그 이윤학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에 조금 더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 해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진로 분야의 깊이 있는 학습, 이것도 나타내야지만 하나가 뭐냐면 이제 무전공학과가 올해부터 30%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부터인데 교육부가 1년 유예한 거거든요. 서울대학교도 내년부터는 뽑을 텐데 대부분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자유전공 계열 뽑잖아요. 그러니까 무전공학과라는 건 뭐죠? 진로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냐면 서울대학교에서 올해 서울대학교에서 대입정책 포럼에서 학생부 평가, 서류평가 방향에서 학생의 실질적 대학 수학 역량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교과 역량 중심의 종합 역량 평가로 명령화했다. 그래서 종합사고 역량과 창의탐구 역량. 그래서 고교 생활에 성취한 각 교과 본연의 깊이 있는 교과 역량을 평가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과별 선택 과목 이수 내역과 교과 성취도 학업 수행 내용 등 모집 단위 기초학업 역량을 위한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이수 내역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중시한다. 과목 이수 내용과 그래서 뭐가 들어갔냐면 진로 분야라는 말을 빼버렸잖아요. 서울대학교가. 대신 뭐가 들어갔죠? 교과 본연의 깊이 있는 교과 역량을 평가한다.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경계열 가려고 하는 애들은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인데 당연히 미시경제학 공부와 거시경제학 공부 일단 합격한 아이들이 제가 이수 과목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여드릴 텐데 보면은 이것도 진로 분야의 깊이 있는 학습도 필요하고 교과 본연의 교과 역량도 필요해요. 이게 지금 대학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교과 본연의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교과 역량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리고 이제 뭐냐면 주요 과목 성적의 우수성, 전과목 성적의 우수성보다 더 중요한 게 도전적인 교과목 선택의 우수이지다. 5위가 독서 소양인데 전문서적 읽으라고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제 안내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위가 뭐다? 1위가 학습 경험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나타내시라고 이게 1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학생부 이런 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제 안내서에 보면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사항을 고려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학생의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쓰고 뭐 참여함, 깨달음 하나도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학업 관련 우수성이 나타나야지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죠. 많은 걸 쓰는 것보다 한두 가지 깊게 쓰는 게 효과적인 거예요.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서울대학교는 전문서적 읽으라는 건가요? 읽지 말라는 건가요? 읽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점수 위주 선발 방식에서는 매우 미미한 점수 차이의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그죠? 그 결과 학교생활 기록부 등 제출 서류에 기반을 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과 성적 교내 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그 동기와 과정까지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3 때는 한두 가지를 깊게 쓰시는 게 도움이 돼요.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따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교과 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대해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한 노력이야말로 서울대학교에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의료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궁금증을 토대로 수업 내용 위에 수업 내용을 넘어서죠. 깊이 있게 공부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보실 게 이겁니다. 학습한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상고하세요. 이것도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고 이거를 잘 나타내서 이거는 다른 학교들도 지금 요번에 설명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 평가의 주안점이 뭐죠? 서울대학교 교사연수사의 집에서는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나타나는가 이랬죠. 자, 그런데 서울대만 그래? 아니에요. 경희대가 요번에 의학학 설명회 하면서 의학학 설명회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였죠? 학업 역량에 영역 간 연계성, 학생부 여러 교과, 비교과 영역 간의 연계, 수직적 연계성,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활동 기록의 연계, 수평적 연계성, 동일학년의 다른 과목 활동과의 연계. 이 부분들이 어디다 학업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서울대학교에서 얘기한 학습한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고할 때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죠? 똑같죠. 여기다가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발간한 그 뉴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요새 평가 항목을 보시면 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소인수 과목 등 모두 본다 하죠. 양적 측면도 평가 대상이죠. 양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희망 전공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학교에 개설 과목이 없는 경우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동아리, 독서 등 개인적 학습 노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대면이든지 비대면인지 관계없이 학교가 개설하지 않은 희망 전공 관련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찾아 듣거나 난이도나 수준이 높아 수강을 회피하는 소인수 과목을 수강한다면 학습 태도와 의지를 높이 평가할 것이다. 어떻죠? 그쵸? 서울대학교가 똑같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서울대학교가 자기소개서가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자, 자기소개서 서울대학교 마크가 했죠? 서울대학교가 자기소개서가 있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생명과학 원을 배우며 신경계와 고통의 밀접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었으나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생명과학 2에도 신경계에 대한 단원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고급 생명과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학교에 수업 개설을 건의했으나 신청 인원 수가 부족하여 수업 개설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보며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용이 어려워 제한된 내용의 보고서를 동아리 내에서 발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뜻이죠? 고급 생명과학 이수하지 못했으면 스스로 뭐라는 얘기죠? 그죠? 전문 서적 읽으면서 공부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 보세요. 요번에 고려대학교가 온라인 설명에서 얘기한 겁니다. 뭐죠? 신서재공학부 지원자 교육과정 편성도를 평가한다. 수학과 물리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평가한다 하면서 들어간 게 뭐죠? 고급 물리가 들어가 있고 고급 수학이 들어가 있어.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고급관 공부하라는 거에 공부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죠? 고려대학교가 온라인 설명회 때 요번에 얘기한 게 이런 표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2.4등급이 서울대 첨단융합학과 학경 방역자사고 아닙니까? 하여튼 뭘 했죠? 고급 수학, 고급 과학, 고급 생명과 미적분 합격했죠? 자, 서울대 경제학과 외대부고 아닌데 뭐 했죠? 심화통계학 했고 경제수학 했고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창의과학 과정 공부했죠. 자, 얘가 이제 서울대 의대 합격한 일반고 1.2등급인데 뭐 했죠? 물리화도 생태했고 고급 과목도 이렇게 했죠. 자, 이 친구가 서울대 의용생물학과에 합격한 학생인데 뭘 했죠? 여기도 2.34등급인데 아까 제가 서울대 의용생물학과 합격했다고 했죠? 물리화도 생태했고 고급 과목도 했죠.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진 게 하나 이수 과목. 근데 내가 이수 과목 못했어. 그럼 어떻게? 스스로라도 학생들 나타내야 돼요. 요것만 이제 설명하고 뭐 이성만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 저희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해보세요. 뭐냐면 제가 이제 올해 기회입니다. 자, 아직도 제가 했지만 그저 항상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그죠? 아 이건 찍으셔도 괜찮은데 냅둬요 그냥. 이거는 뭐 우리가 로드맵에 적어놓는 개인적인 정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제 의대를 가고자 해. 의대를 가고자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아까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이잖아요. 하나는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이 나타내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애들을 지금 오는 애들을 제가 이렇게 로드맵을 잡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 하나 나타내고 두 번째는 얘가 했던 활동과 아까 교과관 활동과 학년간 연계를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줄기세포 생물학과 생리학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2 이 학생의 학생부를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고2 동아리 시간 줄기세포에 대한 개념을 접한 후속이 있으니까 고3 동아리 시간 배아 줄기세포의 분할을 촉진한 인자에 대해 탐구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아 줄기세포의 생리학적 기능을 조절하는 분자 물질에 대한 고찰의 주제를 추천하면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과 예외 활동과 연계를 시켰죠. 또 후속 유전학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1 동아리 시간 암에 대한 유전자 조작 치료법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던 경험, 고2 생명과학 원시간 아세티라 요소의 작용 기전을 봤던 경험의 후속 심화로 해당 주제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DNA 메틸레이션이란 암의 후속 유전학 기전이란 주제를 제가 추천해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화학과 생화학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기화학 단원에서 화학 전지를 학습하며 고2 화학 실험에서 중화반응 실험에서 pH 미터를 이용해 양성자의 농도를 측정하였던 걸 떠올려 원리를 심화학습해 봅니다. 그래서 전이차 적정법을 이용한 양성자 농도 분석을 추천해 준 거고 수리생물학과 미적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고2 진료 시간에 탐구한 종양의 면역체를 연계하여 그래서 저희가 암세포와 면역세포의 파퓰레이션 다이내미스틱 모델링을 주제로 추천했는 어떻죠? 주제가 깊죠. 그리고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뭐 휴먼보 요 사거리 바로 여기 있는데 저희 선생님들 뭐 국어영어 수학을 가리키는 학원들이 아니잖아요. 일단 스카이 스파사의 선생님들이 다 때문에 주제가 저희는 되게 기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3개월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저희가 추천해주는 샘플이에요. 이렇게 이제 학생들의 그 수행평가나 뭐 보고서를 내라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짜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힘든 게 뭘까죠? 주제를 정하고 자료 찾는 게 제일 힘든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뭐 자기평가서 내라 활동 요약도 이렇게 저희가 해주고 마찬가지로 경제도 이렇게 이제 뭐 레온티에프 함수, 코프 더글라스 효용 함수당 동등변화 보성변의 경로 추정이라는 주제를 추천해주고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다 짜릅니다. 물론 과연이 대필은 안 되죠. 이렇게 자료를 갖다 첨부해주면 아이들이 이제 본인이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고 자기평가서를 받는 경우는 자기평가서 이렇게 그 첨삭을 해주고 자기평가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다? 서론에 이렇게 동기와 아까 동기와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죠. 동기와 과정이 나타나게 이렇게 제가 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학생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저희가 좀 자신 있는 게 저희가 입시 실적이 되게 좋을 거예요. 뭐 의학 계열이나 이렇게 실적도 그래서 내신 성적이 낮았는데도 합격한 사례도 꽤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좀 이렇게 전체적인 판을 봅니다. 전체적인 판에서 이 아이가 어디가 가장 적절한지 이 아이의 적합한지를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배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뭐 배치 상담을 해주셔도 저희가 뭐 배치를 갖다 그 상담을 해드릴 거고 일반 상담과 배치 상담은 물론 이제 가격 다르긴 하겠죠. 배치 상담은 저희가 최소한도 2주 이상의 시간 걸리거든요. 이 학생들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상담 그냥 학생부만이라도 검토받고 싶다 하면 상담을 하셔도 되고 배치 상담 신청하시면 되고 또한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학생부 종합에 대한 관리 그리고 고1, 고2, 고3 더라도 관리를 받고 싶다 하셔도 신청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고3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제가 볼 때는 난세 아닙니까? 제가 계속 난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무전공학과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의대도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1, 2학년 학생부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3학년 학생만 해도 꼭 잘 그 준비하셔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앞서 가시고 수능 최저를 맞춘다고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은하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뭐 정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강남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식을 잘 생각하셔갖고 이런 지원 전략을 세우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